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운동가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오늘은 부스터 한 잔 마시면서 제 러닝 수다 떨어보는 시간, 부스터 한 잔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오늘의 메인 주제는 어제 있었던 서울 레이스, 서울 달리기 마라톤에 대한 복귀와, 그리고 제가 전반기에 비해서 좀 비약적으로 기록 향상을 이뤄낸 것에 대한 제 나름의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어드바이스를 좀 드려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반기에 제 가장 큰 메인 이벤트인 JTBCC 마라톤에 좀 여러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니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부스터 한 잔이니만큼 제가 만든 부스터 여러분들에게 따라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거 절대로 알코올 아닙니다. 제가 만든 BCAA와 타우린, 글루타민, 아르기닌이 들어간 부스터입니다. 여러분 잔 따라드리고 제 잔 따라서 짠 하고 시작할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스터 한 잔을 생각보다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리고 저도 분위기 환기도 할 수 있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다 드릴 수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잔잔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서울 레이스, 서울 달리기 너무 과분한 기록을 가져가게 됐죠. 1시간 24분 4초. 야, 아직도 사실 믿기지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아시다시피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게 진짜 전무하고, 크루 활동도 안 하고 누군가와 같이 뛰어본다라는 거는 저에게는 시청자분들과는 합동런, 혹은 뭐 최근에 경쟁대회, 트레드밀 대회나 이런 곳에서 같이 경쟁을 하면서 달리는 이런 정도밖에 없었다 보니까 그 훈련을 함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제 스스로의 판단과 계획하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이상 단계에서 분명히 턱을 만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사실 지금은 그 턱에 대한 걱정이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최근에 있던 런유어웨이 10km 대회와 이 서울 레이스 하프에서의 호기록을 가져간 게 그 이유라면 이유겠는데, 여기에서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이제 고꾸라지면 또 어떻게 될지 알고 있으니까 조심하려고 하는데, 우선 이 대회 이전에 제 전반기 때 PB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10km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동계 국제 마라톤에서 41분 40초를 가져갔고요. 그리고 이번에 갱신한 게 런유어웨이에서 38분 35초. 3분 정도를 줄였죠. 와, 굉장히 사실 스스로도 신기합니다. 그렇고 하프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있었던 서울 하프 마라톤, 여기에서 1시간 32분 46초. 와, 지금 그러면은 이 서울 레이스와 비교를 하면 8분을 초과해서 기록을 단축하게 된 거죠. 정말 놀랍고 제 스스로도 진짜 신기합니다. 그 대회에 대한 복귀를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짤막짤막하게 뭐 말씀드리긴 했지만, 좀 디테일하게 복귀를 해보면은 사실 도착했을 때 이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잠을 설쳤습니다. 제가 집에서 5시 반에는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타임테이블이었기 때문에 5시에 일어나려고, 제가 평소에 2시에 자거든요. 그 전에 그래도 일찍 자야지 일찍 일어나겠지 해서 한 11시에 누웠습니다. 당연히 잠이 안 오더라고요. 런유어웨이 때는 생각보다 잘 잤거든요. 6시간 이상 자서 와, 이번에도 잘 자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한 12시까지도 1시까지도 못 자다가 계속 한 30분도 안 자고 계속 깨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3시 넘어서 다시 잠들어서 또 4시 반에 깼습니다.
원래 5시에 일어나서 준비 다 해놨으니까 뭐 씻고 짤막하게 준비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야, 그래서 합쳐서 한 3시간 정도 잤을까요? 그래가지고 사실 걱정을 했죠. 수면 중요하다라는 거는 말을 뭐해,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몸에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 준비 어쨌건 다 해서 출발했습니다. 루틴대로 다 식사할 거 하고 준비할 거 다 빠뜨린 거 없는 거 체크를 하고 해장에 도착을 했다. 광화문역에 전 내려서 좀 걸어서 시청까지 내려갈 생각이었는데 6시 30 몇 분에 역에서 내렸는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는 전날에 막 변비약도 먹고 소화제도 먹고 해서 최대한 아침에 장을 다 비워내거든요. 그래서 뭐 화장실 이른 시간이니까 1시간 반 전이니까 없겠지라고 했는데 광화문역 화장실에 이미 줄이 길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을 7시에 프레스센터 앞에서 만나서 스트레칭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줄이 또 엄청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괜히 초조해지고. 볼일은 딱 봐서 한 55분 좀 안 돼서 나왔습니다. 와, 너무 촉박하잖아요. 거기에서 시청까지, 광장까지 가서 짐 맡기고 호다닥 챙길 거 다 챙겨서 환복할 거 환복하고서 딱 시청자분들 기다리시는 곳 도착을 한 게 8시 한 3분 정도? 조금 늦어서 죄송해요. 8시가 아니지 7시 한 3분 정도 조금 늦어서 죄송했고, 근데 다행히도 다들 이해를 해주셔서. 근데 거기에서 순탄하게 됐으면 모르겠는데 전날 저녁에 제가 자면서 액션캠이 꺼지는 소리, 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긴 했어요. 근데 제가 워낙 비몽사몽했고 해서 저는 여기 짐에다가 잘 넣어놨으니까 뭐 그게 혼자 켜질 리가 있겠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보니까 제가 분명히 완충해서 챙겨놓은 건데 배터리가 한 40% 미만으로 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소리가 진짜였던 거죠. 뭐 저희 집 고양이가 켰든 뭐가 됐든 어쨌건 와, 액션캠도 그렇게 문제가 생겨? 물론 이제 40%니까 찍을 수는 있겠죠. 완충하면 한 2시간 반 정도 찍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1시간은 찍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다행히도 보조 배터리를 챙겨왔으니까 완주하고 나선 충전할 수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하고서 마음을 추스리고 그 시청자분들과 스트레칭 잘 하고, 다른 분들 뭐 만나고 대회 시작 전에 뭐 회장을 둘러보거나 할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그룹 배정이 서울 레이스가 굉장히 굵직굵직하게 돼 있었잖아요. 기록 제출자, 하프 미제출자의 앞쪽 뒤쪽, 그리고 11km 미제출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나름 그래도 좀 상위권 기록을 노리는 입장에서 앞에서 출발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시청자분들 몇 분이랑 좀 앞에서 몸 더 풀고 웜업 조깅하고 하고서 좀 앞줄에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당연히 맨 앞은 제가 갈 곳이 아니라는 생각에 한 6, 7번째 줄인가? 거기에서 대기를 했고, 그래서 기다리고, 그래서 그래도 기온이 괜찮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나갈 때는 추웠거든요. 외투를 챙겨서 나가서 다행이었지, 이거 대회장에서 기다릴 때 추운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출발할 때 되니까 너무 쾌적한 날씨였어요. 제 기준에서. 그래서 이거 느낌 좋은데? 라는 생각이 이제 그 출발할 때 목표는 진짜 출발할 때까지도 저는 목표가 126이었어요. 1시간 26분 4분 5초 페이스로 달리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 처음에 경복궁 제가 계속 코스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어필만 잘 통과를 하자, 그리고선 40으로 계속 밀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분명히 워치로 저는 계속 모니터링을 했어요. 뭐 100m, 200m마다 모니터링을 할 때마다 405가 그래도 찍히길래 내가 405로 잘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1km 갔는데 3분 59초인가 그러고 그리고 이제 1km 딱쯤부터 어필 잠깐 시작하잖아요, 경복궁. 그래, 여기 스페이스 조절하면서 좀 낮춰서 가서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어필 최대한 뭐 쪼개서 나 신경 써서 어필 클리어하고 2km 돌았는데 7분 50 몇 초래. 근데 거기에서 정말
이건 좀 몸에 무리가 간다라고 느껴졌었으면은 그러면은 거기에서 바로 좀 페이스를 많이 낮췄을 거예요. 근데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괜찮은데? 지금 딱 페이스. 그게 저는 워치에도 계속 40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뭐 4분에서 4분 5초 사이겠거니라고 하고서 생각을 하고 달린 건데, 오히려 이대로 가야지라고 해서 저는 원효대사 해골물 마신 거죠. 보니까 계속 3분대로 지키는 거예요. 뭐 이걸 워치에게 고맙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무난히 잘 가다가 이제 뭐 10km 통과를 했는데도 10km 때도 39분대가 나오고 느낌이 너무 좋아서 또 마침 딱 저랑 거의 같이 가는 그룹이 한 거기 광화문 지날 때부터 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광화문 지나서 이제 광화문 회차 지나기 전에 딱 그룹이 생겼어요. 거기에서 그분들이랑 거의 진짜 끝까지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정말 기분 좋았죠. 영상도 찍을 거 찍으면서 이제 서울레이스 특징이 또 뭐겠어요. 지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대회보다 응원 밀도가 높습니다. 응원에 기본적으로 수 자체도 많고 그 배치가 또 청계천 딱 회차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동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딱 청계천 딱 초입부터 돌아올 때는 이제 초입 지나셔서 그 응원객들이 이제 도착적 회차에서 가는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니까 또 응원해 주시고 이러니까 계속 이제 잘 달릴 수 있었는데 근데 주행 중에 이슈가 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7km쯤에 제가 에너지젤을 2개를 챙겼거든요. 첫 번째 에너지젤을 먹으려고 해서 제가 러닝 벨트를 지참을 해서 벨트 안에 넣어놨는데 꺼내다가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7km, 14km 2개를 먹으려고 했는데 딱 떨어진 거를 그때 떨어뜨리면서 또 봤어요. 하필 몰랐으면 모르는 상태로 계속 달렸을 텐데 떨어졌다 하고서 들고서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했어요.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조금 이따 먹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계획대로 지금 먹고 그거를 그냥 건너뛰고서 계속 달릴까 고민을 하다가 한 7.5대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그래 뭐 지금 카보 탄수화물 충전 잘 해놨고 전날 전전날 그러니까 괜찮겠지 하프니까 라는 생각으로 그거를 하나 먹고 쭉 달렸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쭉 그대로 3분대로 달려졌고 한데 우선은 16, 17대부터 페이스가 조금 이제 밀리는 게 느껴졌어요. 확실히 4분 초반대까지로 밀려졌고 그래도 몸에 문제는 없었고 단순히 조금 힘든 정도 해서 그래 이대로만 하면은 우선 1, 2, 6은 무조건 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포기하지만 말자 라는 생각으로 달렸는데 근데 18쯤부터 쥐가 올랑말랑한 그 느낌이잖아요. 살짝 왔다가 다시 가고 살짝 왔다가 다시 가고 그게 처음에 한쪽만 그러다가 이제 양쪽이 다 그러더라고요. 다리가. 그래서 이거 속도를 진짜 3분대로 딱 진입하면 딱 느껴져. 4분대 초반에서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그래서 3분대 막 그러다가 이거를 계속 18대부터 도착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했는데 이게 진짜 쥐 나면 끝이구나라는 생각만 했어요. 쥐만 안 나게 운용을 하자 마지막에 해서 진짜 한 발 한 발을 집중하면서 쥐가 날 각 이런 게 좀 뭔가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그것만 피하자 해서 그렇게 달렸는데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작년 서울 레이스에도 똑같았어요. 작년 서울 레이스에도 딱 제가 쥐 올라온 시점 코스가 똑같잖아요. 거기 코스 때부터 작년 제마에도 그때는 쥐가 아예 올라왔었어요. 쥐난 다리로 달렸거든요. 그때는 이거 똑같네. 뭐야 이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달렸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완주할 때까지 딱 결승선 통과할 때까지 쥐가 안 났고 결국 끝까지 쥐는 안 났습니다. 다행히도.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24분 4초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 쥐 끼만 없었으면 아마 마지막 스퍼트를 해서라도
23분대로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좀 아쉬움이 남지만, 그럼에도 저에겐 지금 너무 과분한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고, 축하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선은 지금 VDAT 지수, 제가 전에 설명해드린 러닝 퍼포먼스 지수가 있죠. 거기에 기반하면은 10km 기록이랑 딱 나올 수치긴 했어요. 근데 10km 기록보다 더 잘 왔습니다. 10km 기록이 VDAT 지수가 54.5 정도인데, 54. 몇 정도인데 지금은 55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확실히 오히려 그 10km 대회로 인해서 제가 성장을 한 건지,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사이에 뭐 트레드밀 대회도 있었고, 그래서 뭐 자잘한 그런 사유들로 그 짧은 사이에 좀 더 성장을 한 것 같은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훈련에 대한 제 개인적인 어드바이스를 드리면, 여기 32분, 그리고 여기 24분, 6개월 차이죠. 어떻게 가능했냐? 솔직히 우선은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이 32분 기록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 당시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자만이 아니라 진짜 32분 기록할 제 상태는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30분 언더를 이미 목표를 했거든요. 근데 거의 딱 간당간당하게 아마 제가 이 당시에는 30분이나 29분 간당간당하게 아마 달릴 수 있었던 상태였을 텐데, 그러려면은 레이스 운용을 되게 좀 잘했어야 됐거든요. 그게 페이스로 따지면 4분 15초 이 정도 페이스였을 텐데, 근데 뭐 제가 그 당시에 뭐 페이스메이커님 막 운운하면서 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페맨님이 초반에 되게 당기시고 후반에 푸는 스타일이셨는지, 제가 그 당시에는 버거웠던 완전 400이나 405 정도로서 초반 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스 완전 초반에 한 이미 3, 4km 때 망가지고 해서 10km 좀 넘어가면서 걷기만 한 4, 5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32분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때 운용을 잘 했으면 우선 그 당시에도 30 정도는 했었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막 극적으로 8분을 줄인 건 아니다, 한 5, 6분 정도를 줄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5, 6분 줄이는 거 반년 동안, 그것도 사실 뭐 조금 자만해서 말씀드리면 잘한 거죠, 그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완전 혼자 달리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가능했던 이유는, 저는 뭐 어떤 엄청 이상한 특별한 걸 하진 않았습니다. 우선은 4월 달에 이 레이스가 끝난 이후로 저에게는 PB에 도전하는 전반기 대회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목표를 하나 잡아봅니다. 내가 한 달 동안 마일리지를, 그 전까지는 진짜 제가 마일리지가 엄청 적었어요. 200을 넘기지도 못했어요. 다 100, 200 사이 잃어버리니까. 그러면은 마일리지를 최대한 많이 가져가 보자 해서 5월 달을 마일리지 달로 삼습니다. 처음에 300을 목표로 했다가 그거를 조기 달성해서 일주일 전에 400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400을 딱 달성을 했습니다. 우선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마일리지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헛된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체감을 했고요. 그 마일리지를 가져갈 때 스피드 훈련은 당연히 못했습니다. 끼케야 소프트 빌드업, 처음에 좀 더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빨라지는 걸 빌드업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좀 경사를 좀 덜하게 해서 이 정도의 스피드 훈련, 변속주는 가져가고 대부분 조깅 혹은 장거리 훈련만 했습니다. 왜냐, 제가 한 번에 막 2, 30을 뛰는 게 쉬웠던 때가 아니거든요. 10 정도는 이제 하루에 뛰어도 무난한 정도까지는 됐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기본 조깅 정도를 12km 정도를 데일리로 가져가면서, 거기에서 12로만 가져가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면 400은 가져갈 수 있지만, 가져갈 수 있지만, 근데 좀 제가 휴식도 좀 전략적으로 하고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쉬는 편입니다, 제가. 그때 총 5월달 동안에 5일의 휴식을 가져갔을 거예요. 6일이었나? 그래서
어느 날은 뭐 15 달려보고, 어느 날은 다시 12, 어느 날은 뭐 20 달려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일리지를 쌓는 그 달 이후에 그거를 무사히 완주를 하고 6월, 7월, 그리고 8월을 최대한 스피드 훈련에 집중을 했습니다. 스피드 훈련에서 근데 제가 또 특이한 게 인터벌을 안 했어요. 인터벌 없이 이 기록을 가져가는 게 사실 되게 신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다 어느 수준 이상부터는 인터벌을 거의 주마다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뭘 했냐? 저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그 빌드업을 좀 많이 가져갔고요. 그리고 TT, 타임 트라이얼, 그냥 최고 목표 기록 도전을 그냥 한 열흘에 한 번 안쪽으로는 계속 했습니다. 3km 계속 도전해보고 3km 목표 한 번 달성하고 난 이후에는 5km를 계속 도전을 해보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실패도 되게 많이 했어요. 3km 10분대 도전하는 거에 실패 한 두세 번 하고, 그리고 달성한 후에 5km는 실패 진짜 많이 했습니다. 3-4번 실패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딱 런유어웨이 몇 주 전에 18분대를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피드 훈련을 위주로 좀 가져가면서, 그리고 그때 제가 정말 이거는 복 받은 거라고 한다면 복 받은 거고, 아니면은 제가 좀 정신력이 받쳐준 건지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열 저항력이 높아져서 35도 체감 온도 이상에서도 훈련을 했습니다. 그게 도움이 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보통 사실 이거는 절대 좀 권하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이 체질일 수도 있고, 35도 체감 온도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막 몸에 문제 생길 수는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고강도 러닝 훈련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해져 버려가지고 했습니다. 그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여름을 잘 났다라는 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일리지를 또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스피드 훈련을 많이 섞다 보니까 그냥 200에서 250 사이? 6, 7, 8호는 그렇게 가져갔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기록에 비해서 마일리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떠한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의 분배를 잘 한 게 아닌가라고 제 스스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 하나하나 좀 검증하기가 제가 그런 전문적 지식이나 아니면 다른 바탕이 되는 실력 향상에 따른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맞나 싶지만, 제가 해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하게 됐고, 사실 이게 또 생각보다 좀 도움이 된 것 같은데, 런유어웨이 한 2주 전? 2, 3주 전에 잠수교회 러닝 챔피언십이라는 단거리 이벤트성 대회가 있었어요. 팀 대항전. 거기에 제가 선수가 아니라 저는 유튜브가 보고서 멋진 재밌는 대회 한번 구경이라도 가자, 유튜브로 찍어보자 해서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코스가 단거리인데 어필이, 그 잠수교 어필 아시죠? 그게 껴있는 거예요. 거기를 촬영한다고 주자분들 달리는 거를 그냥 멀리서 찍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달리시는 걸 찍고 싶어가지고 같이 따라 달리면서 찍었습니다. 강제로 언덕 인터벌을 해버렸어요. 언덕에서 그분들 또 대회 레이스니까 최선을 다해 달리시거든요. 저도 그러면 따라가야 되니까. 또 본선질 주자분들이셔서 다 잘 뛰시더라고요. 열심히 따라 뛰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언덕 인터벌을 한 게 또 도움이 된 것 같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상 관리.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검증해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리커버리론 다녀왔어요. 10km를 지금 평균 심박이 120대로 해서 달려왔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다? 부상을 안 당했으니까. 러닝에 있어서 대회 때에서든 아니면 일상적인 훈련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부상 생기면 이건 백해무익입니다. 절대로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도움이 되는 거 하나 정도 있겠다. 정신적인 갱생은 되겠죠. 내가 부상당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나겠죠. 그거 외에는 모든 게 손해입니다. 기량 퍼포먼스 떨어지죠. 그 떨어지는 강도가 계속되거나 하면은
진짜 다음 대회나 어떤 레이스를 한다 하더라도 그대로의 그 정도의 기량 절대로 안 나오겠죠. 그리고 아예 레이스 자체를 참가 못할 수도 있겠고 생활 자체에 대한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죠. 내가 좋으려고 하는 이 스포츠 활동에서 손해를 얻는다? 절대 이거는 피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월 400을 가져갈 때도 가능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부상한다고 계속 달릴 수 있었으니까 400km를 월에 한 달에 달릴 수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레이스 이후에 계속 또 다음 레이스를 준비할 수 있는 거 부상을 안 당했기 때문이죠. 그 레이스에서도. 제가 러닝어웨이에서나 어제 서울 레이스에서 부상을 당했으면은 너무 절망하고 다음 레이스에 문제가 생기겠죠. 제 맛 다 나갈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감사하게도 솔직히 뭐 물집이나 멍은 발가락이 생긴 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부상이라고 할 수 없죠. 지금 아무렇지 않게 오늘 10km 잘 뛰고 왔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는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되는 건 지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닝을 지속하기 위해서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건 부상 관리. 그리고 내 정신적인 고양,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의지,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지 어떠한 체계적인 훈련, 어떠한 고급 훈련 과정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본인의 신체가 돼야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 부상이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오버 트레이닝이죠. 내 훈련 지금 소화 가능 역량에 비해서 강도 높은 훈련을 하거나 강도 높은 훈련 일정을 가져가거나 너무 막 혹사시켜서 결국 피로로 인한 부상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을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잘못된 러닝화 선택, 그리고 그 용도에 맞지 않는 러닝화 선택도 저는 좀 중요하다 봅니다. 저는 속주 훈련할 때 속주 훈련에 맞는 러닝화를 선택합니다. 그게 가격이 어땠든 간에요. 제가 빨리 뛰고 싶을 때 KD 900 이런 데카트론의 10만원짜리 러닝화 그냥 씁니다. 용도에 맞으니까요. 느리게 천천히 달릴 때는 레이싱화 같은 거, 막 레이싱 카보나, 최상위 레이싱화, 메타스피드 이런 거 절대 안 신습니다. 위험하니까요. 제가 다칠 수 있으니까. 못 달려서 이걸로 해선 안 돼? 이건 아니지만 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 여러분들에게 그런 카보나에 대한 위험성을 황영조 선수님도, 감독님도,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곡해하지 마시고 이 용도에 맞는 선택을 좀 하셔서 현명하게 좀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대회에 맞춰서 대회에 진짜 내가 그냥 펀런하러 간다 이러면은 정말 그냥 편하게 가시면 되는데, 내가 거기서 어떤 기록을 내고 싶다? 그러면 그 대회에 맞춰서 내 몸 컨디션 관리를 최대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이번에 서울 레이스 전에 한 열흘 좀 안 되게 그 컨디셔닝을 계속 했어요. 훈련 강도 조정하고, 그리고 막 시기 같은 것도 조정을 하고, 뭐 흔히 말하는 카브로딩이죠. 근데 무조건 하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저는 하는 편입니다. 그런 식단 조정에 대해서의 좀 익숙함이 있어서 하나의 루틴으로 또 여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게 전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러닝 외적으로도 러닝에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뭐 보강운동, 스트레칭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까지도, 이 세 가지 묶어서 말씀드리면, 이것만 한다고 러닝 실력이 무조건 향상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들이 받쳐줬을 때 시너지도 있고 러닝을 지속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킥버놈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그런 좀 다이어트 관련해서는 계속 말씀드린 것도 있다 보니까 이 영상에서는 이 정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 챙겨가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러닝 기록 향상에 대한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거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 뻔한 것만 말씀드렸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고 제가 한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렇게 좀 물증적으로, 가시적으로 증명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십시오.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이제 제 마지막 PB를 도전하는 대회 JTBC 마라톤 풀코스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JTBC 풀코스에 대해서 원래 기록을 저는
싱글을 가져가려고 했거든요. 싱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3시간 땡땡땡땡에서 3시간 9분 59초까지 서브3 직전의 기록을 싱글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 어원이 골프에서 왔다느니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건 그렇게 통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3시간 5분 정도를 원래 목표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 10km나 하프 기록을 보고 서브3 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거든요. 특히 또 이제 잘 달리시는 분들께서도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정말 그게 사실 진짜 고민입니다. 목표를 지금 상향 조정해서 서브3를 놓여야 될지 아니면 목표대로 싱글을 가져가야 될지 그게 고민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실까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은 그래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하반기에 말씀드린 대로 스피드 훈련이나 이런 건 잘 됐지만 장거리 훈련이 아쉽게도 좀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게 저번 달에 30km LSD가 마지막이거든요. 35나 그 정도의 LSD를 지금 가져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런 장거리 훈련의 부족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하면서도 그래도 하프도 이렇게 했는데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 좀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어느덧 이 하반기에 여러 레이스나 이제 러닝에 대한 것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마무리되고 있다는 걸 느끼실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좀 잘 적용하셔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러닝 계속 해나가시기를 응원하겠고 제가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정보나 그런 것들 최대한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고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짠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디어였습니다.